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입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는 듯한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몸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어깨는 무겁고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한 날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분명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다른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할 만큼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경험. 혹시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을 오래 지속시키고 마음뿐 아니라 몸의 피로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나의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관계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고맙다는 말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평범한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10번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고 단 한 번 어렵다고 말하면 상대는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예전에 너는 안 그랬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줄 만큼 바쁜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을 남기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의 부탁이라면 늘 시간을 내주었는데 정작 내가 힘든 날에는 연락 한 통 받기 어려웠던 적. 가족의 일을 늘 먼저 챙겼지만 내 마음이 지쳤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정도는 다 참고 산다. 라는 말만 돌아왔던 적. 이런 관계는 눈에 띄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나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일방적인 관계성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다른 한쪽은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관계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몸은 특별한 위험이 없어도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고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뒤로 미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친절에는 반드시 경계선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면서 베푸는 친절은 오래갈 수 있지만 나를 잃어가며 베푸는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사랑받기 위해 친절한 걸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충분한 사람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돌아오면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크게 다툰 것도 아니고 상대가 노골적으로 상처를 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동안에는 웃음도 많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를 곱씹게 되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내가 너무 부족해 보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반복될수록 몸은 먼저 그 관계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약속이 잡히면 만나기도 전에 피곤한 기분이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미 그 만남을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늘 은근한 비교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벌써 그걸 하던데. 요즘은 다들 그 정도는 하더라. 넌 참 순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말 자체는 심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조금씩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부족한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상대의 표정과 말투, 분위기 같은 사회적 신호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은근한 긴장감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나 역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남이 끝난 뒤에도 기운이 남아있는 사람과 만남이 끝난 뒤에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조금 더 편안해졌나요? 아니면 조금 더 작아졌나요? 이 질문은 상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머리는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늘 당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긴 한데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야?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해서 쉽겠어? 작은 성과를 이야기하면 운이 좋았네. 한번 잘 됐다고 너무 기대하지는 마. 말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조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새로운 도전을 앞두면 자신감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닐까? 어쩌면 그 생각은 처음부터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반복해서 들었던 말들이 조금씩 내 마음속 목소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를 반복해서 경험할수록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도전하려는 용기와 자신감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그 짧은 한마디 덕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해낸 경험 말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기도 하고 조금씩 접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 어떤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시나요? 그 말은 당신을 앞으로 걸어가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제자리에서 망설이게 만들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응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두려움을 내 가능성의 한계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걱정은 상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내 경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믿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누군가의 의심보다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관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당장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방식 그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에게 널리 알려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대부분을 잃어버린다. 이 말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의 목소리를 잃지 말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나를 잃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연락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답하는 것. 오늘은 쉬고 내일 이야기하는 것. 그 작은 여유가 내 마음을 지키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딱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은 나를 채워주었을까 아니면 비워놓았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느껴보면 됩니다.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과 조금씩 지쳐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허락을 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해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오래도록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따뜻함도 오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조금 머물렀다가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마음을 애써 밀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많이 애썼구나 하고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작은 빛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빛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당신 안에 있던 빛입니다.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 빛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긴장이 조금씩 흘러나갑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내 마음의 평온을 먼저 선택합니다. 잠시 호흡합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숨을 쉽니다. 나를 존중하는 관계는 남기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천천히 거리를 둡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천천히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아껴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는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